네, 세 가지 내용 오늘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고물가 잡기 중책을 안고 있는 파월 의장의 재신임에 성공했습니다. 표차도 좀 많이 났던데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Federal Reserve Chair Jerome Powell confirmed by Senate for a second term. 이번에 압도적으로 다시 한번 임기를 맡게 됐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기사 살펴보시면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과 관련해서 미 상원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유임을 압도적으로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현지 시간 12일 본회의를 열어서 파월 의장의 두 번째 임기에 대한 인준 투표를 실시해 찬성이 80표, 반대가 19표로 압도적인 표차로 인준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파월 의장은 앞으로 4년 동안 이 미국의 통화 및 금융정책을 한 번 더 책임지게 됐는데요. 파월 의장에 대한 이 같은 초당적 재신임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파월 의장의 능력덕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분석 내용이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으로서는 이 40여 년 만에 최악의 상황인 인플레이션 잡기가 최우선 과제라는 평가까지 함께 나온 상황인데요. 금리 인하와 함께 긴축 통화 정책의 양대 수단인 양적 긴축까지 선포해서 내달부터는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및 주택 저당 증권 가운데 일부를 재투자하지 않고 시장에 흘려보내는 대차 대조표 축소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4년 동안의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은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물가 상승률을 다시 낮추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고 향후 두어 번의 회의에서 50bp의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인식이 위원회에 퍼져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번에 재신임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파월 의장의 의견에 한 번 더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재신임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중책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지를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연착륙이 지금 하이라이트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시장의 뷰는 연착륙은 물 건너갔다. 네, 힘들 거다라는 게 지금 중론인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파월 의장도 공식적으로 이제 연착륙은 보장할 수 없다 이런 멘트를 내놨는데요. 네, 기사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기사 살펴보시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현지 시간 3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경제적인 고통을 유발할 수 있지만 여전히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경제를 위한 소위 연착륙을 약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있어서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거를 경고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연착륙이면 좋겠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경착륙을 피해갈 수 없다는 멘트를 던지게 된 겁니다. 따라서 연착륙은 노동시장의 강세를 유지하면서 2%의 인플레이션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몇 가지 이유로 지금 당장은 그것을 달성하기에는 꽤 어려운 일이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긴축된 노동시장이 임금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정책 긴축에 따르는 불황을 피하는 것도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길은 아닐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임금 상승률, 노동시장 부분에서도 확실한 개선세가 보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쉽게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착륙 힘들 거다라는 멘트가 상당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경기 침체 없을 거다라고 연준 위원들이 시장을 좀 달래기 멘트가 많이 나왔는데 쉽지 않은 길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계속해서 장중에 어떤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는 뉴욕 증시의 흐름 체킹이 되고 있는데요. 험로를 또 예상을 하면서 투자자들 조금 멀리 내다보는 투자의 또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뉴스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제는 CPI 충격을 받았습니다. 75bp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PPI 보고서는 더 좀 물가에 대해서 불안감이 작용을 했죠, 이번에? 네, 맞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Wholesale inflation rose 11% in April as producer prices keep accelerating. 이번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CPI 이후 PPI 지수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네. 바로 기사 내용 살펴보시죠. 네,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1년 전보다 11% 폭등했는데요. 시장 일각에서 기대한 인플레이션 정점론을 무색하게 하는 수치라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연준이 기준 금리를 75b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은 점차 힘을 받게 됐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미국의 노동부가 2010년 11월 관련 통계를 산출한 이후에 가장 높았던 수치가 원래 지난 3월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 11.5%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 비해서 0.5%포인트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점론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높은 수치라는 부분에서 부담감을 좀 주는 상황인데요. PPI 상승률은 지난해 1월만 해도 1.6%에 불과했지만 1년 동안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의 상승률은 6.5%였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통화당국이 돈을 풀기에 나선 데다가 노동력 부족 만연, 또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에너지 가격 폭등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게 되면서 이번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러면은 저희가 또 지겹도록 듣고 있는 그 인플레라는 단어가 더 시장에 주는 무게감이 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분석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그 부분도 바로 기사 통해서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4월의 CPI 상승률이 8.3%까지 오른 데 이어서 PPI의 경우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더 커질 전망이라고 여러 가지 외신들이 공식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오르는 비용 부담을 소비자 판매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다시 한번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치솟게 되면서 앞서 살펴봤다시피 이 자이언트 스텝에도 다시 한번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추후 CPI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서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꼬리를 물게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도 더 가중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분위기가 물가 피크론을 장담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된 데이터들을 조금 더 확인하면서 정점일 수도 있겠지만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또 둔화된다면 이제 그 부분도 시장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타를 맞았네요. 그렇죠. CPI에 이어서 PPI 충격까지 시장에서는 소화하기 힘든 모습 함께 확인됐습니다. 다음 저 유가 볼게요. 유가가 요즘에 상방의 포지션 유지하게 되면서 뭐 값싸서 시황 보셨습니다만 항공주나 이런 쪽들이 좀 불리하게 주가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펙 쪽에서 수요 전망을 안 좋게 보고 있다면서요? 네. S&P 글로벌에서 보도를 했고요. OPEC cuts oil demand forecast for sees bigger market share. 이번에 오펙 쪽에서 원유 수요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네, 기사 통해서 보겠습니다. 석유 수출기국 오펙이 올해 석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오펙은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석유 수요 증가율 전망치를 하루 32만 배럴 감소한 347만 배럴로 낮췄습니다. 이 올해 총 수요는 하루 1억 29만 배럴로 지난달에 예상했던 것보다 21만 배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오펙은 석유 수요 감소가 올해 상반기에 집중되다가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 석유 수요 증가율 전망치를 하루 67만 배럴을 낮추게 됐고요. 3분기는 하루 32만 배럴, 4분기에는 하루 16만 배럴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펙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올해 경제 성장과 석유 수요에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고요.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원유 수요와 또 앞으로 원유 전망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상하반 요인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당연히 수요를 조금 꺾이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오펙도 그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산 원유 이제 금수 조치와 관련해서는 유가를 또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상방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엇갈리는 재료들을 어떻게 소화하면서 원유 시장 또 움직임 방향성 잡아 나갈지 계속해서 체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세 가지 외신 뉴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